네, 이번 사연은 제 남자친구가 유부녀와 바람났어요 라는 글입니다. 제목부터. 1년 남짓 만난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반부터 저에게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뉘앙스로 항상 이야기했고, 만남이 길어질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걸 저에게 엄청 어필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수십 번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그 부모님도 저를 너무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가시질 않고 현재 헤어진 지 2달이 가까워지는데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이라도 써봐요. 그 여자는 애엄마였고 남편까지 멀쩡히 같이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만난 지 2달쯤 뭔가 촉이 이상한 날. 그 새끼가 자고 있었고 새벽이었는데 핸드폰을 봐야 할 것만 같은 예감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남친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카톡을 들어가자마자 뜨는 어떤 여자와의 이상한 마지막 대화. 눌러서 대충 위로 쑥 훑어보니 갑자기 어떤 살색이 많은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깜짝 놀래서 처음엔 멍 때리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 위로 사진이 더 있나 올려보니 그 애엄마라는 인간이 지 나체 사진을 제 남친에게 보내고 있더랍니다. 그걸 받아보고 있던 그 새끼도 한심하지만 이혼 가정도 아닌 남편도 멀쩡히 있는 여자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기가 차는 게 내용이 애 재우고 왔어요. 조심해야죠. 좋겠다. 제 남편은 사진을 못 찍어서 어쩌고 저쩌고. 더 가관인 건 그녀는 제 남자친구였던 새끼에게 주인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더라고요. 대체 둘 다 무슨 사이코 같은 행동인지 대체 어디서 만난지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런 적도 처음이고 남자친구가 바람조차 펴본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가 올해 30, 그 새끼가 올해 39이었는데 제 집에 공과금 같은 거 내지도 않으면서 붙어 살고 있었거든요. 돈거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돈 거 싫어한다고 전부터 수차례 이야기해왔고 만나는 도중에도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지가 꼭 있어야 뭘 해준다는 식으로 예를 들면 힘쓰는 일 같은 거 내가 못하지 않냐. 자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핑계 대가며 엉덩이 떼고 나갈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자고 있던 그놈을 깨웠더니 짜증스런 말투로 왜 깨우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말 안 하고 뭐 잘못한 거 없냐 하니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죽어도 없대요. 저는 꼴보기 싫어서 그년한테 전화 와서 내가 받았다 하니까 후다닥 핸드폰을 보곤 아무것도 안 와 있는데? 그러길래 제가 더 이상 말이 필요하냐고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했죠. 몇 시간 동안 저는 똑같은 이야기 나가라고만 반복하고 그놈은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기 얘기 좀 들어봐라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고 그놈을 깨운 게 한두 시쯤이었으니 거의 얘기하다 동이 텄죠. 원래 같으면 그놈이 먼저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고 있길래 내가 알 바 아니다. 짐 싸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제 출근 시간까지 버팅기더라고요. 나가면 비밀번호 바꿀라 그랬는데 그걸 눈치챘는지 걔 때문에 일상에 지장받기 싫어서 무시하고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짐 다 싸서 나가라 했더니 아무 소리 않고는 일하고 있는 도중 카톡 와서 미안하다. 시간을 좀 주면 되겠냐 등 이상한 잡소리만 늘어놓길래 무시하고 퇴근 후 짐 뺐냐 물어보니 안 뺐다고. 시간을 주면 되겠냐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전신 거울도 달아줘야 하고 고기도 손질해줘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더니 또 저희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서 오던 길 중간에 휴게소에 세워두고 전화 오길래 가라고 몇십 번 몇백 번을 이야기해도 안 듣고 울며불며 계속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전날 저는 잠도 못 자서 몸도 너무 안 좋고 그날따라 비도 와서 춥고 몇 시간을 실랑이 끝에 도저히 내가 여기서 못 잘 것 같고 왜 자꾸 피해를 나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집에 들어갔어요. 내 집이니까. 근데 무릎 꿇고 울며불며 손을 뿌리쳐도 계속 잡고 안으려고 하고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냥 남자가 야동 보는 느낌으로 본 것뿐이다. 만난 적 없다. 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끈질기게 매달렸고 저도 처음엔 많이 좋아해본 사람이었다 보니
여차저차 어쩌다 보니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뒤론 양파 까봐야 내 눈만 아프고 내 손만 아리지 생각하며 설마 하는 생각과 기회야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그냥 넘겼고요. 대놓고 니랑 같이 있으면 숨 막히고 불편하다. 나는 나만의 시간이 소중하다. 내가 내 집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 얘기를 해봐도 그 새끼는 내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했고 그 뒤로 5, 6개월 만났나. 뒤돌아보니 다른 남자친구들을 칼같이 잘라냈던 실수는 실수도 아니었는데 제가 성격이 끊어내는 건 칼 같은 성격인데 연인관계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절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런 새끼를 용서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나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여튼 처음 같은 마음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번 신뢰를 잃으니 안 내도 될 짜증도 내게 되고 막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났어요. 나에게 빌붙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러다 두어 달 전 제 생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어느 날 또 그놈이 지 부모님이랑 만나게 했고 내 생일 얼마 앞두지 않았으니 금팔찌를 해준다며 어쩌고 저쩌고. 걔네 어머니가 금개를 하고 계셨거든요. 밥 먹고 집에서 TV로 애청하신 에러 부부를 보시면서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런 나쁜 인간들이 다 있냐 하며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낳은 아들놈이 더한 놈이에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걸 참고 집에 와서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자다 깼는데 괜히 또 이상하게 그날따라 핸드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봤는데 첫 화면이 이전에 내가 켰던 어플들이 쭉 뜨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창, 카톡, 카메라 등등. 카톡은 들어갈 생각조차 안 했고 옆으로 쭉 넘겨봤는데 어플 하나가 자물쇠 모양이 되어 있길래 클릭해봤더니 잠겨있다고 뜨더라고요. 어플이 잠겨있다는 건 뭔가 꼬롬한 게 있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이 쎄해져서 이걸 어쩌지 하며 그냥 깔아놓은 어플들을 쭉 봤어요. 근데 또 눈에 네이버 밴드 어플이 떠서 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몇몇 밴드들 밑에 이름이 이상한 밴드가 하나 뜨는 거예요. 제목만 봐서는 뭔 밴드인지 알 수가 없는. 들어가 봤더니 그 유부녀랑 걸린 뒤로 카톡으로 하면 또 걸릴까봐 밴드를 파서 거기에 사진 올리고 글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서. 더 가관인 건 제가 발견하기 며칠 전에도 만나고 왔다는 거죠. 제가 원래 위쪽에 살았었는데 그놈이랑 만나면서 잠시 내려가 살았거든요. 위로 놀러 가자면 차 막혀서 싫다, 숨 막힌다, 지랄지랄을 했던 놈이 제가 살았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녀 만나러는 오전만 일하고 잽싸게 잘도 갔다 왔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우리 집에 퇴근하고 온 척 와서 매일같이 치댔는데 그것도 생각할수록 역겹고 이때도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긴 했지만 두 번째라 그런지 며칠 생각을 했어요.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연맥일 수 있을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그 새끼를 연맥이려고 옆에 두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스트레스고 볼 때마다 역겹고 나한테 치대는 것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치대는 걸로 비키라 하면서 강아지를 안으니 자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냐고 뭐라 하길래 그냥 거기서 터져서 이야기했어요. 그 두 번째 걸린 뒤 며칠 뒤였습니다. 그만 만나자고요. 이유는 이야기 안 했고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라. 갑자기 왜 그러냐. 나한테 쌓인 게 있었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또 집요하게 붙어대기에 그냥 다 힘들단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 한숨 쉬더니 화장실 가서 담배를 피고 오더라고요. 담배 피고 오더니 내가 예전에 실수한 게 있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길래 핸드폰 내놔보라 하고 어플 켜서 보여주려고 어플 목록을 보는데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척하면서 밴드를 삭제하고 왔더라고요. 밴드를 다시 깔자니 로그인 기록 지워져 있을 거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기가 차서 웃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이버로 들어가 봤더니 다행히 로그인이 되어 있더군요. 네이버 밴드를 찾아서 딱 누르려고 하니 보고 있다가 잽싸게 핸드폰을 낚아채더라고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 하고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안 싸고 버팅기길래 제가 싸서 다 신발장 앞에 던져놓고 나가라 했어요.
나머지 짐 지가 챙기면서 계속 그래도 진심이었다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계속 끝까지 꿍시렁대는데 그냥 욕하거나 말거나 대답도 안 했어요. 그 뒤로도 우리 집에 밤이면 찾아와 초인종 눌러대고 전화 미친 듯이 해대고 전화 차단하니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하고 지 아는 동생 시켜 전화하고 보이스톡도 미친 듯이 걸어대고 해서 또 차단했더니 인스타 DM으로 전화 걸고 모든 연락망 다 차단하고도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론 집에도 안 갔고 그 새끼가 제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쳐서 집 빼고 이사 왔어요. 그런 걸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왜 피해자인 저만 계속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글을 쓴 제일 큰 이유는 저야 결혼을 하진 않았으니 제 마음의 상처와 아직까지 남아있는 스트레스 지수 뿐이지만 그 남편은 무슨 죄인가요? 남편과 애가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애엄마, 와이프인 척 하면서 다른 남자에게 알몸 사진 찍어 보내고 있는 그년도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맘 같아선 그 남편 찾아내 증거물 보여주고 둘 다 상간소송 진행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년이 한다는 디저트 가게, 체인점 아니네요. 찾아보니 바로 초등학교 정문 앞이더라고요. 애들 상대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년한테 뭐 애라도 맡겨놨다가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거나 애 아빠 깨어서 바람 피고도 남을 년 같아서 조심하시라고 올려요. 인천 어디입니다. 증거자료도 있지만 일단은 횡설수설 쓴 글이라 읽기도 벅차실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글 마칩니다. 그년이랑 그 새끼는 아직도 둘이 달달하게 잘 만나고 있겠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지저분해서 싫어하는데 이 글 쓴 분의 분노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그리고 좀 책임감 있고 좀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데 그걸 뭐 겉만 보고 알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끊어냈으면은 이런 더러운 꼴까지는 안 봤을 텐데요. 에휴, 이번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